어, 방송 편성에 이어서 방송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조사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레이팅, 그래서 시청률 조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청률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교재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방송 조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 이렇지만은 대부분이 시청률 조사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교재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뭐 방송사 자체에서 하는 조사도 있을 거고 해서 방송국 설립의 타당성, 경영의 효율성 평가, 편성과 제작의 조사, 뭐 이런 것들 통틀어 다 이야기한다. 뭐 효과 조사,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에서 많이 이제 그 언급을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양적 조사인 시청률 조사와 그리고 질적 조사인 방송 컨텐츠에 대한 평가, 그거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레이팅, 영어로 레이트, 그렇죠? 레이팅이라. 그래서 시청률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시청률, 점유율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개념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는 시청률을 가지고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매일 아침 오전에 그 PD가 아니면 보도국장이 아니라 텔레비전 국장이, 제작국장이 그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을,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을 이렇게 받아본다고.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올라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거에 웃고 울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방송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본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어느 건가 이런 거는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그 경쟁력을 알면은요, 이전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편성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상당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고 로열티가 높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해서 커다랗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A와 B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람들이 다른 채널로 옮겨가지 않고 볼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편성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시청률은 광고 단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광고를 만들진 않죠. 그죠?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 전략 수립이나 광고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광고주에게 어떤 시청 시간대에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물건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방송 정책 수립이라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교재 읽어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청률 조사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은 시청률을 조사함으로써 위에 편성 자료나 성과 자료, 그죠? 그리고 광고 전략 자료, 뭐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 뭐 길다랗게 뭐라고 써 있는 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시청률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게 피플 미터라는 기계입니다. 요 피플 미터 있죠, 그죠? 피플 미터는 요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집 가정에 있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되게 선생님 방송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신문 방송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약간 회의적인 그런 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닐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요 피플 미터 있죠,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시청률을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피플 미터를 샘플링을 통해서 시청기계가 참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을 취한 후에 그 샘플에게 요 기계를, 그죠? 그 가구에 텔레비전에 이 기계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연결을 하고,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면 요게 대리 리모트 컨트롤인가 할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면 1번 누르고 뭘 눌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손님인 경우에는 여기에 나이를 이렇게 고르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거를 진짜 할 것이냐?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무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청 기록을 집계하는 요 피플 미터 기계가 이렇게 텔레비전 밑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한 것, 텔레비전 시청을 본 것,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보다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머리에 두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시청률은 그 채널에 머무른 거죠, 그죠? 그 채널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곧 텔레비전을 뚜렷이 주시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켜놓고 다른 짓보다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텔레비전 켜놓고 책도 읽습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죠. 그죠? 텔레비전 켜놓고 이메일 읽고, 텔레비전 켜놓고 음식 합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밥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눈 한 번 안 주고 텔레비전 채널만 켰다는 이유 하나로, 나 그거 봤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 이 피플 미터 기계라는 이것이 내가 시청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플 미터 기계로 이렇게 봐서 드라마 시청률 이런 것들을 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BS에서 첫사랑이라는 것이 65.8을 찍은 적이 있고, MBC의 뭐가 64.9, 이런 식으로 쭉 시청률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죠? 1등부터 10등. 대장금이 심의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시청률이 66%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텔레비전을 켰는데 킨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가 하나만 본 겁니다. 그죠? KBS의 어떤 드라마만 3분의 2가 본 거예요. 그죠? 100명이 시청을 하고 있으면 66가구가, 100가구가 시청을 하고 있으면 66가구가 한 채널을 본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어떤 그러죠? 미스햅이면은 약간 안 좋은 점이죠. 그죠? 약간 안타까운 점은 이런 시청률하고 광고료라고 하나요? 광고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가 시청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광고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광고비는요, 그죠? 그 KBS 같은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기구를 따로 두죠. 그죠? 이전에 말이에요. 2010년 이후에, 2010년대 중반쯤에 이후에는 요것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코바코라고 하는 기관이 광고비
비용, 광고 비용을 측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받아서 레이팅에 따라서 어떤 광고는 시간당 30초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게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하는 코바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생김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이 코바코가 기관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하죠. 그래서 이제 SBS에서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광고 시청률 조사하고 광고비 책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광고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나중에 언급을 하고요. 아무튼 피플 미터에서 이렇게 핸드셋에 개인 버튼 번호 부여하고 15명까지 시청자가 시청한 기록을 가능하고 그리고 고정 번호 부여를 해서 가족 숫자는 8명까지 고정 번호를 부여해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거 녹화하기 시작하고 컴퓨터가 이상해져서 막 어떤 때는 꺼지고 선생님이 녹화한 거를 그 캠타시아라고 프로그램에 올리는데 1시간 녹화하고 나면은 저절로 없어지고 이런 것도 너무 많습니다.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지. 근데 아무튼 지금도 뭐가 깜빡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정기적 방문 손님,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거죠. 비정기적인 손님, 우리 가족들 4명, 이게 8명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닐슨에서 가지고 있는 피플 미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플 미터에서 선생님이 조사해 본 기억에 따르면은 4천 가구를 뽑습니다. 그 4천 가구를 뽑아서 4천 가구의 그 시청률을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서 전국의 시청률을 유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률은요, 이렇게 피플 미터로도 하고, 모자른 것이 있으면은 설문지 조사도 하고, 전화 조사하고, 그리고 그 가구를 선정한 다음에 일기를 써달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기 쓰라 그러면 쓰나요? 안 쓰죠. 그죠? 설문지 조사나 전화 조사는 확실한가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피플 미터 같은 그런 기계식 조사를 정확성과 신뢰성에서 우세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 안 바뀐 이유로 대표적인 것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닐슨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이름이 닐슨입니다. 근데 닐슨이 방송이 만들어진 초기에 이 시청률 조사 기관으로 만들어지고 독점을 했어요. 미국에서 시청률 조사를 하는 독점 기관으로 남아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독점한 그 산업은요, 그렇게 많은 발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한글 발전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죠?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요? 정부에서 그냥 돈 주고 사서 써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옛날식으로 그냥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VOD, 인터넷, DMB, 스마트 미디어, 그죠? OTT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청률에 같이 속해져서 포함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교재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시청률을 제공한다. 이게 닐슨이나 TNMS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패널을 영입한다는 게 샘플링을 해서 샘플 가구를 추출을 한다는 얘기죠. 미터기 설치하고 시청 기록 수집한 다음에 시청률 산정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광고와 같은 그런 자료 병합해서 시청률을 제공하면은 방송국의 제작국장이 울고 웃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요거
How do television ratings work? 이렇게 돼서 시청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고 하는 거, 그죠?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돼서 TV ratings, 요게 시청률입니다, 그죠? 닐슨을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닐슨 미디어 리서치라는 회사가 독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샘플링을 통해서 시청률을 조사할 가구를 뽑아서, 그죠? 그래서 그 가구를 이용해서 샘플을 그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그 샘플이 대표성을 띈 샘플이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round 5,000 households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5,000 가구 정도를 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우리나라에는 4,000 가구 정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계 이런 거 공부를 안 한 학생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통계로 해서 population, 모집단의 어떤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몇 개의 샘플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약 1200개 정도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썩 많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돈을 들이는 거는 여러분들 한 가구에 참여를 하면은 뭐 5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1000가구면은 얼마인데, 이게 2000가구면은 값 2배가 돼요, 그죠? 근데 1000가구에서 2000가구가 됐다고 뭐가 많이 예측이 나아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0가구면은 상당히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레이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에 비디오가 있죠, 그죠? 비디오가 나올 동안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오디오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잠깐 보고 그리고 멈춘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We've all heard about TV ratings. They're just an estimate of how many people are watching a particular show at a given time, and they're a big deal. But what are these ratings anyway? Where do they come from, and why are they so important?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V ratings are synonymous with one company, Nielsen, which was founded in 1923 by an engineer named Arthur Nielsen. The company uses a technique called statistical sampling to rate the shows. This is the same technique that pollsters use to predict the outcome of elections. To find out who's watching what, the company gets thousands of households to become part of the representative sample for the national ratings estimates. These participants are randomly selected, and they're paid a little bit, but not near enough to, quit their day jobs and just watch TV full time. To find out what these people are watching, the company installs a black box on the TVs in a home. Now, this isn't the same as a black box on a plane. No, it's just a computer and a modem. The box keeps track of when the TV is on and what it's tuned to. Every night, the box gathers up the household's viewing data and sends all this information to the company's central computer. So what do the ratings actually mean? The numbers we see in published ratings typically represent a share of total viewers. So, for example, a 1.0 Nielsen rating indicates that 1% of the 115.9 million estimated TV watching households tuned into a program. The data is also broken off into different demographic ratings, the most important being people ages 18 to 34. Make no mistake, this research is worth billions of dollars. Advertising rates are based on Nielsen's data. That's why a 30-second commercial on one show might cost twice as much as a commercial on a low-rated show. Programmers also use Nielsen's data to decide which shows to keep and which to cancel. And there's an elephant in the room here. The way people watch TV is changing. With DVR, Netflix, Hulu, Amazon Prime, other streaming services, TV viewers are more likely to customize their viewing habits, watching stuff when they want to see it rather than when it happens to be on. As viewing habits continue to fragment across different platforms, advertisers, content creators, and audience members alike are right to ask, how accurate are these ratings? So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measure what people watch? If you could bring back one show back on the air, what would it b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below. And go ahead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for more brain stuff every week.
are watching a particular show. 여러분들 요거 그 뭐죠? 요 캡션 열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 한 얘기가 여기 대부분 나와 있죠, 그죠?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가 아까 어디 있었죠? 1.0 그러면 1% of total househol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 수, 그죠? 의 1%를 1.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115.9 tuned into different demographic rate.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18에서 24 에이지, 25에서 34 에이지, 여기 있는 에이지가 시청률에 굉장히 중요하다. People ages 18. 18에서 34.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대 사람은 많이 봐도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옛날에 ABC라는 미국 방송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60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했었는데 시청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단지 그 시청률이 노인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음 시즌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많이 안 삽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18살에서 35살까지, 34살까지의 사람들이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시청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죠? 요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바윙 파워가 있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샘플링해서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건 선생님 위키페이지에 샘플링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미국이 이렇게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이렇게 있고 그죠? 하와이 저쪽에 있고 알라스카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다 하면은 요게 뭐예요? 파퓰레이션입니다. 그죠? 파퓰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모든 하우스홀드 여기 with 텔레비전 세트겠죠. 그죠? 선생님이 영어로 비디오를 봤더니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텔레비전 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레프리젠테티브한 그죠? 대표성을 띤 샘플을 취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샘플을 취하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샘플링 하는 작업을 샘플을 취하는 작업을 샘플링이라고 하고 그때 뽑혀진 요 집단을 샘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샘플에서 취한 어떤 특징, 요 샘플에서 취한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면 statistics라고도 부릅니다. statistics. 그 샘플에서 취한 특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population의 특징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opulation의 특징은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메터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을 취해서 샘플의 statistics를 가지고 population의 파라메터를 inferring 한다. inferring 하면은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inferring 한다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통계를 무슨 통계라고 부르냐면은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 샘플은 말이에요. 이때 이 샘플은 뭐라는 얘기죠? representative 해야 된다. representative. 대표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링을 할 때 말이에요. 그죠? 랜덤한 방법으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니까 여기서 마칠 텐데 요 랜덤 샘플링을 제대로만 하면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4,000가구, 5,000가구가 아니라 1,000가구만 가지고서도 파퓰레이션 예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도 약 1,000여 명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representative한 대표성을 띈 샘플을 취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이 저기 아까 이야기한 샘플링을 해서 representative 샘플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시청률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쿼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포럼이죠, 그죠? 포럼인데 미국의 인터넷 포럼 요 중에 쿼라라고 하는 포럼에서 있었던 디스커션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how many people have Nielsen methods, 이 people method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사람들이나 이걸 가지고서 그 조사에 참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건 읽어본 게 없고 닐슨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오늘 오후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약 17,000 닐슨 하우스홀드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게 캐나다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약 5,000명이 아니라 17,000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사람은 어디 문서를 읽은 게 아니니까요. 부정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15,000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언급되는 게 people 미터링 하는 방법이 있고 TV 미터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크지 않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요새 요 사이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다른 걸 하나 볼까요? 그죠? 이건 얼마나 릴라이어블한가 신뢰도가 높은가 얘기했는데 I would say somewhat unreliable 이렇게 하죠, 그죠? reliable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거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어디에 근거를 주고 학술 자료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텔레비전 시청률이라는 것이 지금 닐슨 회사는 새 시대에 부응하지를 않아서 유튜브나 VOD나 아니면 릴스 넷플릭스 이런 것들의 시청률은 포함시키지도 않고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요지입니다. 그죠?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청률 계산 방법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써먹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 소개팅 나가서 아무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텔레비전 세트를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켜져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거. 회색은 오프 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총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조사하는데 10가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10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우스 유징 텔레비전 이러면은
10가구 중에서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10가구 중에서 6가구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유징 텔레비전이니까 그러니까 허트는 60%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푸트는요, 퍼스널 유징 텔레비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하우스홀드 대신에 개인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들 텔레비전 세트를 개인이 보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레디컬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직까지는 텔레비전 그러면은 가구, 어떤 가정의 커뮤니 하면 공동체적인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을 적에 A 채널을 보는 가구는 하나, 둘, 세 개, 빨간 거예요.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청률은 몇이냐? 그러면은 바로 총 10개 가구 중에서 3개 가구니까 30%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시청률은 텔레비전을 그냥 가지고 있는 총 가구 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서 보고 있는 가구 수가 아니라요. 그래서 시청률은 30%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쉐어가 있어요. 그죠? 점유율은 텔레비전을 켜놓은 가구가 6가구니까 6가구 중에 3가구가 A 채널을 보니까 50%라고. 그죠? 근데 점유율은 분모가 작습니다. 켜져 있는 텔레비전을 의미하고 시청률은 켜져 있는, 꺼져 있는 모든 텔레비전 가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적에 시청률보다는 점유율이 조금이라도 높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도달률, 그죠? 뭐, 그 다음에 빈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시서부터 6시까지 채널 A 채널은 한 시간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B 채널은 2시간 본 거. 그 다음에 C 채널은 1시간. 그죠? 그래서 요 1번 하우스홀드는 121 패턴을 가지고서 이렇게 봤다. 2번 하우스홀드는 이렇다. 해서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시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조사한 걸로 해서 여기 채널 유즈 프리퀀시라고 하는, 그죠? 그걸 가지고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 양쪽 조사는 그냥 채널을 켜놨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텔레비전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평가를 하는 거를 질적 조사, 품질 평가 조사라고 하고 시청률을 대체하는 관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얼뜻 떠올린 것처럼 그죠? 객관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유용하게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시청률만 조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BBC도 질적인 평가를 만드는 지수를 만들고 그래서 Audience Apprehension Index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켓 리밸류에이션이 인코퍼레이션 그래서 회사도 텔레비전 쿼션트 요거는 인텔렉추얼 쿼션트 그래서 IQ에 하나는 걸로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TQ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회사도 여기 있는 것처럼 ASI 마켓 리서치 뭐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KBS는 PSI, MBC는 QI, SBS는 ASI, EBS는 EPEI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연계를 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방송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참조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